네, 이제 메인 강의 시간인데요. 이번에 모실 사장님은 제가 해시태그 몇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최강 동안. 두 번째, 미친 열정. 세 번째, 올바른 사업가. 네 번째, 상식을 실천하는 사업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르게 사업하시는 정말 본이 되는 리더 사장님이시고요. 요즘에는 TR90으로 외모까지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사업자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하는지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부정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큰 박수로 박형근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박형근입니다. 이, 이, 또 가족 같은 사무실에서 맨날 보는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네요. 또 강병훈 사장님도 계셔가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지선 사장님께서 너무 티업을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그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뉴스킨 사업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기대감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뉴스킨 사업의 가치와 비전과 이 정확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100%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 번 더 좀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20살에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1년간 공부해서 21살에 재수 끝에 한양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명확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냥 불안감에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제 2년 마치고 이제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에 좀 힘든데 가서 고생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이제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 전역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학교를 바로 복학하기는 싫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희 군대 선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이런 거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1년 정도는 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호주로 1년간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스킨스쿠버 보이세요?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예요.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스킨스쿠버를 했었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제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이제 이 레저죠. 이 레저 스포츠를 배우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스쿠버 강사 자격증 하나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프리하게 돈 벌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스쿠버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주로 이제 날아갔는데 25살입니다. 이때가. 제가 군대 막 전역한 패기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100만 원 들고 호주로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오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호주를 갔는데 이때 25살 때 1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의 경험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남한의 80배의 크기입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따지면 거의 한국이랑 150대 1 정도의 차이가 나는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삶을 사는 어떤 방식들이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호주 생활을 굉장히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에서 처음에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돈을 펑펑 쓰면서 놀자. 이게 이제 호주 가서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모아서 뒤에 6개월을 열심히 이제 놀았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놀았어요. 한 달에 한 3, 400만 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상태였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3, 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안에서 6개월을 이제 재밌게 놀면서 사는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돈은 있었고 시간도 있고 누가 다 터치하지 않고 그냥 제가 모든 걸 결정해서 하면 되는 6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고 또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엄청 이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하니까 그냥 집 밖에만 나가도 여행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 돌아가면서 어차피 학교에 복학했어야 됐고 또 점수 그동안 안 나왔던 거 다 메꿔야 되고 영어 점수도 맞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이 뻔한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의 삶은 너무 행복한데 이 삶이 끝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생각한 이제 학생이었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그리고 호주에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호주를 갔다 오고 나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저렇게 살기 싫고 나는 호주에서 살았던 그렇게 자유롭고 좀 프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그 삶은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복학을 해서 다시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예전처럼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학교 생활을 26살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지금의 스폰서님인 제 대학교 동기인 장현수 사장님이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장현수 사장님도 뉴스킨 사업을 이제 알아본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에서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마침 타이밍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장을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 따라서 뉴스킨 사업을 한번 드러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큰 의심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들어보고 별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뭐 거부감 없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강의 한 번 듣고 나서도 이해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잘 판단했던 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닌가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안 하더라도 내가 왜 안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안 하고 싶었지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진 않아서 그때 이제 제가 강의랑 책이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면서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를 열심히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해내기만 한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삶을 평생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뉴스킨 사업이 너무 괜찮고 매력적이고 뭐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뭐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별개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공부하던 학생인데 갑자기 제가 사업이라는 걸 뛰어들어서 한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다는 건 그때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는 거죠.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는 서른부터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6살이었잖아요. 그래서 30까지는 경험이다. 되든 안 되든 한번 경험 삼아 해보자.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잘 배워볼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더라도 열심히 한번 배우다 보면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다들 그냥 평범하신 사람인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내가 학교 다닌다는 생각으로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뉴스킨 사업한 지 이제 거의 6년이 다 돼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뉴스킨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 뉴스킨의 어떤 수입 구조나 이 뉴스킨이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사실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력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가능은 하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해서 오랜 시간 힘들게 부산을 가겠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죠. 열심히는 기본인데 어떤 선택 위에서 열심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뉴스킨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누구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어딘가에 묶여있고 싶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어디 묶여있고 싶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내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원할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게 명확히 이해가 됐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구, 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선택은 제가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게 해주는 도구라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일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무리 열심히 탄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직장을 들어간다는 건 원하는 삶을 못 사는 도구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기로 선택을 한다는 건 결국은 저의 꿈을 포기하고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 머릿속엔 그때부터 회사 다닌다는 건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는 힘들 순 있어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만 잘 배워서 운전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이해를 했던 부분이 사실 유통 과정이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유통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이 유통돼야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넘어갈 때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고 총판, 소매, 도매를 거치고 또 광고를 껴서 생산자가 제품을 10,000원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반 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통 과정과 광고는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소비자 가격을 굉장히 많이 펌핑시키는, 소비자 가격에 다 부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이런 데서 물건을 사면 똑같은 제품도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통 과정을 훨씬 앞당겨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훨씬 앞당겨서 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가격이 좀 낮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다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 한번 제대로 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고비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 광고비도 결국은 다 소비자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들 광고 믿으시나요?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할수록 저 제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광고를 믿기보다는 사람들의 이 솔직한 후기, 그리고 이 실제 써본 사람들의 어떤 입소문, 이런 거를 믿지, 이제 TV 광고나 인터넷 신문 광고 이런 거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 과정도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
그러니까 중간에 쓸데없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품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한 돈을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겠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낮춰보겠다. 자, 그럼 여러분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즉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회사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쓰는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으로 다 바꿔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 막 백화점 1층에 파는 제품들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구나 이해가 됐고, 야 너네 회사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TV 광고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증이 다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고를 포기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 알려질 수 있는 이 광고 마케팅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오른쪽에 보세요. 위에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비자는 돈을 쓰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이 유통 채널에서의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유통 판권을 소비자들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본사는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사는 유통 판권이 없어요. 소비자들에게 당신들이 제품 써보고 진짜 좋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입소문을 한번 내보고 광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많아지게 되면 당신 때문에 일어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마케팅과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판권을 넘기고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확장되게끔 만드는 방식을 선택한 거구나. 이거를 제가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소비자에게 비즈니스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뉴스킨 사업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냐면 수입 구조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됩니다.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 뉴스킨 쓰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영업이잖아. 이렇게 생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만약에 뉴스킨이 이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가 이해가 됐다면 저는 뉴스킨을 아마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쉬운 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내가 지속적으로 막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진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에 쓰는 에너지를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만 그냥 친하게 지내지 굳이 제가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 질색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는 건 이게 영업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뉴스킨이 엄청난 비즈니스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전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왜 뉴스킨이 영업이 아니고 사업이고 그러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비즈니스도 여러 모델이 있잖아요. 뉴스킨은 어떤 모델의 비즈니스인지 그럼 영업과 사업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의 이건희가 영업하는 사람인가요?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삼성 제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고 전 세계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삼성 문 닫아야 되고 이건희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이 영업하는 사람인가요?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사업하는 사람이죠. 근데 백종원도요. 결국은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백종원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파느냐 시스템으로 파느냐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느냐 아니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형태냐 이게 영업과 사업을 구분짓는 키네. 그러니까 백종원과 이건희는 결국은 팔려나가게끔은 만들고 있지만 직접 팔진 않아. 근데 엄청난 매출은 일으켜. 이해가 좀 되세요?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희와 백종원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형태고 또 이건희는 기업을 세워서 수많은 어떤 부서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거에는
동일하고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삼성의 이건희와 백종원은 직접 판매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판매하는 사람들을 경영하고 그들을 시스템화 시켜놓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백다방 아시죠? 백다방 백종원 커피숍인데 이 하나의 백다방이라는 가게에서 하루에 100잔의 커피가 팔린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3,000잔이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백다방이 5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700개 가까이 됐다 그래요. 백다방만. 자, 근데 만약에 이 500개의 백종원 대리점 백다방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잔씩 팔린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5만 잔이 팔리는 거고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이 백종원의 150만 잔이라는 결과를 쫓아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계산해 봤더니 50년 걸려요. 백종원이 한 달 일했을 때의 결과가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일했을 때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3달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 죽을 때까지 못 쫓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백다방은 이 가게 샷다를 내리면 커피가 안 팔립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지고.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요. 일을 하지 않아도 500개의 대리점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백다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과연 백종원이 여기를 한 번이라도 와봤을까? 근데 백종원은 아마 일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냥 펑펑 집에서 코로나라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저희 집 앞에 백다방은 엄청 잘 돼요. 그리고 그 백다방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은 당연히 백종원한테 갈 겁니다. 아, 백종원은 이렇게 백다방이라고 하는 가게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미 다 시스템화 시켜놓고 본인은 일하는 거와 상관없는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가게를 엄청나게 늘려나가는 거구나. 근데 무서운 건 늘려나가는 것도 이제 개입을 안 한대요. 늘려나가고 그들을 교육하는 모든 시스템까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을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는요. 뉴스킨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이 부분만 사실 잘 이해를 해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 자, 제가 뉴스킨을 처음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제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노동 수입이라는 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즉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소리예요. 노동한 만큼만 돈을 버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입 쪽에서는 본인의 노동 경쟁력이 크고 스펙이 세고 그래서 시간당 페이를 높게 측정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일 안 하는 순간 수입은 땡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른쪽에 권리 수입이라는 건 소득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구축한 자산과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게 권리 수입이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걸 의미하는구나.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여자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미래의 남편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500은 벌었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만약에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수입이 300이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결혼 안 한대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남자들의 이 아주 따가운 그 눈초리를 받았죠, 그분이. 자, 근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형의 남자가 300을 벌긴 하는데 그 300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월세 수입이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바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입의 구조도 수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본능적으로 수입의 구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 3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직장에서 받는 300만 원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직장인이 평생 받을 월급을 한 번에 받아놓은 상태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이런 수입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동시에 자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그렇게 행복했던 삶을 앞으로도 살려면 권리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이 오른쪽에 있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뉴스킨 사업의 엄청난 매력은요. 첫 번째로 수입적인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하건 못하건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유통 자산과
시스템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뉴스킨 사업의 매력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수입을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물주 같은 수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에 훨씬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그 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일단 뭐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주는 만큼만 삶을 사는 거죠. 그 직업이 200만 원을 준다면 그냥 200 안에 맞춰 사는 거.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요, 제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 한 30군데 뿌려서 저 뽑아주는 곳 중에 돈 제일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저를 돈 많이 주는, 저를 뽑아주는 곳을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되면서 저는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일단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명확히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검토할 때는요,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 혹은 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뉴스킨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기준을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다면 너무 쉬워도 할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하다면 좀 어려워도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이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하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적, 재정적, 공간적 자유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건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나의 자산이 있어야만 그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농구 선수 서장훈인데요. 이 사람이 은퇴하고 지금은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에서 매달 몇 억의 월세를 받는데요. 자,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바로 건물이겠죠. 자, 다음은요,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생길까요? 당연하죠. 백종원은요, 이 뒤에 있는 30가지가 넘는 종류의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미 시스템화가 돼서 백종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돌아가요. 그래서 백종원은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자, 백종원의 자산은 뭘까요? 이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다 백종원 자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음식 먹는 고객들, 이게 다 백종원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장범준 아세요? 이 슈퍼스타 K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떴어요, 이 친구가. 자, 자기가 작사 작곡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때문에 요즘에 방송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래를 계속 들어주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서 난 방송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인터뷰에서. 이 장범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범준은요, 그 저작권료를 가지고요, 또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에선 또 월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기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고생이 어느 순간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시급에 관심이 많대요. 저 한 시간에 얼마 줄 거예요? 여러분, 월급도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시급을 올리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들이는 엄청난 이 노력이 어느 순간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자산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 작가는 이 책을 써서 일주일에 60억의 인쇄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이 사람의 자산은 이 책이 되겠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 구조가 부러우세요? 당연히 부럽죠. 수입의 크기도 부럽지만 수입의 형태,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 해보실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나 이거랑 자신 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산은요. 평범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서 만든 자산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들은 재능이 있거나 뭐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력이 있거나 이래서 사실 가능한 거지. 운도 많이 따라주고.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입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매력이 있냐면 평범한 사람이 상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가치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저도 핸드폰을 씁니다. 저는 매달 LG텔레콤으로 한 달에 7만 원씩 핸드폰 요금이 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나요? 아마 이 셋 중에 하나 다 쓰실 거예요. 자, 이 세 개 LG, SK, KT라는 기업은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주머니에서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매달 빼가요. 자, 이들은요. 회원 자산이라는 걸 확보하고 있어요. 회원 자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비록 제 주머니에선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나가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 7만 원을 LG에 죽을 때까지 낸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LG는요. 저라고 하는 개인 때문에 권리 수입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회원 자산에 대한 소유권 누구에게 있죠? 기업에게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고용해서 저라고 하는 회원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저는 매달 핸드폰 요금을 내고 LG에 내고 있지만 저에게 요금제 상담해줬던 사람은 LG 사장님이 아니었고 LG에 고용되어 있는 한 명의 직원이었다는 거고요. 그 직원은 지금 LG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7만 원의 돈을 LG에다 내고 있지 저에게 요금제 상담해줬던 직원에게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원들이 매달 핸드폰 요금을 낼 때마다 권리 수입은 기업이 벌어갑니다. 왜요? 저라고 하는 회원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저를 만들어냈던 영업사원은 수당받고 끝났겠죠. 즉, 기업은요. 우리 같은 개인에게 회원 자산을 구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권리 수입을 벌고 그들은 그냥 영업사원으로서 활용이 될 뿐이죠. 근데 뉴스캔 사업은요. 우리 자체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에 대한 그 한 명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쓴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저라는 거. 이게 뉴스킨의 엄청난 가치를 제가 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핸드폰 요금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뉴스킨 사업을 설명드릴게요. 뉴스킨은요. 이 명확합니다.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예요. 플랫폼 사업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요. 뉴스킨 사업은요. 1인 기업 플랫폼 사업을 프랜차이징하는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을 프랜차이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저라고 하는 개인이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구축하는 방식은 무슨 대리점을 내고 재고를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플랫폼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프랜차이즈의 매력까지 더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백다방 사장님이 백종원을 쫓아가려면 50년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여기 계신 강병우 사장님이 만들어내신 이 소득 구조를 쫓아가려면 5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뉴스캔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매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그럼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가 뭔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이런 거예요. 배달의 민족 아세요?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만들진 않지만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구조, 그리고 음식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 이게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생산하지도 않고요. 무슨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고 요즘 대세인 비즈니스는 다 이런 형태예요. 쿠팡, 에어비앤비, 뭐 야놀자 전부 다 이런 플랫폼 형태. 여러분들 요즘에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그 어플을 통해서 뭔가 구입하시죠? 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 집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재고를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이미 만들고 생산하는 그 회사와 소비자를 잘 연결만 시켜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자, 근데 프랜차이즈 구조도 또한 엄청난 매력이 있죠. 프랜차이즈 볼까요? 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커피를 팔고 있는 백다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백다방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습니다.
돈은 누가 쓸까요? 소비자가 쓰겠죠. 소비자가 쓴 돈을 가지고 백다방 점주도 돈을 벌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백다방 사장님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백종원은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째로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다방을 장사라고 표현하고 백종원을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다방 하나 운영하는 사람은 자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백종원은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커피 마실 수 있고 백다방 하나 차릴 수는 있지만 백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백종원처럼 대리점 분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백종원 본사에만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뉴스킨 사업이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구조입니다. 똑같아요. 뉴스킨은요, 일단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플랫폼이 되어서 뉴스킨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회사와 반품 배송까지 다 신경 써주는 뉴스킨 본사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구조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품이 없어요. 저는 매장도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100만 원 들고 와서 뉴스킨 제품 사고 싶다고 해도 전 줄 제품이 없어요. 저는 뉴스킨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킨 만큼 뉴스킨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플랫폼 사업가라는 거예요. 저희와 같은 한 명 한 명의 사업자는요, 이런 식으로 회원망을 구축해 나갑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근데 여기에다 프랜차이즈의 매력까지 더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왼쪽의 방법으로 회원을 한 20명 정도를 구축하게 되면 저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장님이 되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이에요.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형태이긴 하지만 점포가 없는 무점포 프랜차이즈 형태입니다. 대신에 회원들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뉴스킨은 여기서 끝나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리점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요것만 해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근데 뉴스킨은요, 여기서 백종원이 갈 수 있는 이 프랜차이즈 오너, 경영자의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1인 기업 플랫폼 사업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양성 교육하면서 그들이 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백종원과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뉴스킨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뉴스킨은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쳐놓은 구조가 뉴스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백종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종원은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분양하죠. 각각의 백다방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뉴스킨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뉴스킨 제품을 계속 주구장창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일정 부분 저의 소비자를 구축한 이후부터는 저와 같은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5%의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백종원과 제가 수입의 구조가 똑같나요? 완전히 똑같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죠? 백종원은 음식을 팔고 저는 뉴스킨 제품을 파는 거. 또 왼쪽은 점포 유통이고 저는 무점포 유통이라는 거.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소득의 구조 자체가 같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한 기회는 돈 벌 기회입니다. 사업의 기회.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한 게 아니고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어설프게 동네에 카페 차리시는 것보다 제가 백종원의 레시피 매뉴얼 노하우 다 드릴 테니까 백다방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그 백다방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계속 사람들한테 뉴스킨 써보세요, 뉴스킨 좀 사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뉴얼과 레시피와 노하우를 다 드릴 테니까 뉴스킨 한번 해보세요. 저희 그룹이 모든 교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당신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뉴스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뉴스킨이 백종원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한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백다방이 또 다른 백다방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백종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뉴스킨은요, 제가 만들어낸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이 6명의 사업자를 제 1대 사업자라고 보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5% 로열티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한 친구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면 이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의 로열티가
저에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또 이렇게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들은 저의 2대 사업자입니다.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로열티에 저는 또 5%를 받습니다. 3대에서도 4대에서도 5대에서도 6대에서도 5%. 자, 여러분, 이 보상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6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 한 칸, 건물에 있는 방 한 칸마다 2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층에 방이 10개 있다면 그 1층에서만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들이 6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뉴스킨 사업자 한 명이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5%라고 하면 20만 원이에요. 즉, 뉴스킨은 하나의 대리점을 만들어내면 20만 원 정도의 로열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대 사업자 6명을 만들었다는 건 1층에 20만 원짜리 월세 받는 방 6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6개씩 복제가 되면 2층에는 36개, 3층에는 200개, 4층에는 1200개, 5층에는 6000개, 6층에는 36,000개에 2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방을 분양하고 월세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뉴스킨은 이 엄청난 이 제곱의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지수함수적인, 이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옆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냐. 이 5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1번, 나부터 뉴스킨 제품을 체험하고 내가 전 제품을 체험하고 매니아가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2번, 뉴스킨 사업을요, 배우셔야 돼요. 뉴스킨 사업을 강의 듣고 하면서 배우시고, 3번,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2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약 6명 정도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사업자를 찾습니다. 5번, 1번부터 4번까지를 그 6명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로부터 이 네트가 계속 확장이 될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 일이 뉴스킨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부터 제품을 체험하고 매니아가 되셔야 돼요. 1번이 되지 않는 사람이 3번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뉴스킨 매니아가 되지 않았는데 매니아를 만드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잘해야 4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듣지 않고 시스템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만 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1, 2번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3, 4번을 노력하시면 당연히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반복하시는 일이 뉴스킨을 하는 거고요. 자,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임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싫은데 네가 제품 사주면 써는 줄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엄마 뉴스킨 제품 사드려가지고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쓰셨는데요. 얼굴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장님들 누군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누가 쓰나요? 소비자가 씁니다. 자, 근데 소비자가 야, 네가 뉴스킨 사업하니까 내가 한번 써줄게 하고 한 달 써주고 다음 달부터 안 써. 그럼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지속적으로 뉴스킨 제품을 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품 쓸만한 아이템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킨 제품 제대로 체험해보고 검토해보셔야 돼요. 인정하든 하시지 않든 뉴스킨은요, 이미 검증된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월즈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로 이미 공인되었고요. 제가 지금 제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스펙들, 그리고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유전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뉴스킨이 단순히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부터 몇십 년을 연구해도 현재의 뉴스킨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티에이징계에 아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에 굉장히 설레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더니 이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당신들이 거기 있는 이유다.
당신들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야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준 영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엄청난 자산가예요. 이 자산가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다시 자산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뉴스킨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이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을 실제 서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프랜차이즈에 분류해서 이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학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유통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제로 배우고 있고요. 제가 좀 우연한 기회에 이 학교 학생들에게 그 뉴스킨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지금 대학생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미 다 배우는구나. 지금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의심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아보고 들어오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앞으로는 정말 전도 유망한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시리즈를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부자 아빠 시리즈로 억만장자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이 이거래요. 이 세상에 남 밑에서 노동하는 거에서 인생을 끝내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과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세요.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대안을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왜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뉴스킨에서 나온 책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제공된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라는 거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시스템이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회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뉴스킨 본사가 제품 연구개발, 생산, 회계, 반품, 배송, 물류, 이 홈페이지 관리 모든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하나 차렸으면 직접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뉴스킨 본사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 본사는 한 가지를 하지 않죠.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 마케팅을 안 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유통 CEO, 그리고 뉴스킨 본사가 나머지를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구축해보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플랫폼 방식과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위에서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뉴스킨은요, 회사 시스템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룹 시스템. 여러분들이 에이스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수많은 뉴스킨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이미 다 구축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고 싶은 마음과 성공하고 싶은 열망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자, 뉴스킨이 내 비즈니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상속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고객을 1000명을 만들었든 10,000명을 만들었든 그게 당신 죽으면 상속되나? 상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원 자산은 기업 소유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상속이 되겠죠. 근데 뉴스킨은 우리 개인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이요, 구직 단념자가 61만 명이라고 합니다.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구직 단념자,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60만 명이 된 사상 최대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철밥통 이런 거 옛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30대, 40대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N잠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취업은 안 되고 퇴직은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지금 막 50년대, 60년대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는요, 취업도 잘 되고, 그쵸? 정년이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취업 못해 불안한가요? 취업의 시대는 끝났는데 무슨 소린가요? 지금 미국은요, 이미 프리 에이전트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규직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프리랜서 개념.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이고요. 앞으로는요, 엔잡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프리랜서를 한 번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1인 기업 시대고 1인 기업
플랫폼 프리랜서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고, 여기에다 여러분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다 없어지는 시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뉴스킨 사업은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고 있는 게 뭔가요? 프리랜서, 플랫폼, SNS, 온라인 매장, 연결, 공유의 시대, 비대면 마케팅, 이런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튜브, 블로그 같은 소셜을 활용한 마케팅, 전부 다 뉴스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앞으로 뉴스킨 사업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이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다.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안정은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2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안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직장 잘릴 수 있는 리스크 위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인가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하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는 게 진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뉴스킨 사업과 직장을 투잡으로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는 현명하고 똑똑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소름 돋는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내세요.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시죠?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뉴스킨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사업을 배울 수 있고, 또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남에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뉴스킨 사업의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요, 6개월 안에 80%가 그만둡니다. 왜 그만둘까? 이 네 가지를 결국은 잘 해내야 성공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지금 내 모습에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 나의 습관을 바꾸려는 어떤 변화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 하루에 20분 공부하겠다고 하면 서울대 못 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서울대 갈 노력은 아니잖아요. 뉴스킨으로 권리소득을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면 1,000만 원 벌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시작만 하고 어영부영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의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면 그게 뉴스킨이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고 이 네 가지만 잘 꾸준히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미래가 찬란하고 정말 원하는 삶을 마음껏 꿈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뉴스킨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잘 알아보고 혹은 잘 배워보고 더 나아가서 진짜 잘 하려면 현재 저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분께 한번 요청하고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분,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많은 노하우와 방법을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저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뉴스킨 사업을 해서 사장님들을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사장님들을 실제로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는데 직접적인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저도 더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3,000명을 모시고 세종대에서 기획 세미나를 연 적이 있는데 그때 박형만 사장님께서 오퍼튜니티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늘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박형만 사장님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과 성향이 맞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도구를 이용하는 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6년 전에 그 순간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멋진 리더 사장님으로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선택한 건지 그 가치를 재인식하게 오늘 강의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형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